제가 지금 하는 일은 민간 어린이집 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친정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지혜로우신 저희 친정어머니 밑에서 저는 잘 성장해왔지만 제게 아버지의 부재는 줄곧 상처였습니다. 국민학생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는 제겐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아이만큼은 온전한 가정 안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줄곧 느끼면서 제가 자라왔기에 저희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했어요. 저희 아들 직업은 프로파일러입니다. 비록 수도권 대학은 못 갔지만 지방에서 알아주는 국립대학을 4년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합격을 했고 과학수사대에 지원하여 제 며느리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경찰 공무원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어요. 비록 부모님 없이 컸지만 정말 심성이 곱고 밝은 아이입니다. 조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 경찰 공무원까지 된 걸 보니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요즘 말로 비혼주의였거든요. 제가 한 번씩 조심스럽게 물었거든요. 너는 요즘 만나는 여자는 없니? 네, 저는 연애뿐 아니라 특히 결혼은 더욱더 생각이 없어요. 너 나이가 30 중반을 바라보는데 결혼은 그렇다 쳐도 연애 생각조차 없는 게 엄마 입장에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지금껏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어요. 매번 아버지랑 다투시고 상처받으시는 엄마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은 불행한 거구나 하고요. 나도 결혼해서 불행해지면 어쩌지? 혹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혼 생각이 없어졌어요. 매번 돌아오는 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이렇게 결혼 생각이 없다던 저희 외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매번 저희 부부의 다툼을 보고 자라왔던 아들이라 가정에 대한 불신이 컸고 가정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비혼 선언에 저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결혼에 대해 닥달하거나 채근했을 수가 없었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곱고 참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던지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본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까다롭기도 소문난 애아빠도 며느리 될 아이를 꽤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제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6급인 주사였고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중에는 가장 권한이 많은 계급이었어요. 독자적인 사업을 맡아서 수행이 가능했기에 6급 주사의 파워가 상당한 직급이었죠. 시댁은 홀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엄청 건강하시답니다. 남편은 시댁의 장남이었고 밑으로 3살 어린 저와 동갑인 신우가 한 명 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하던 해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남이던 남편은 시댁의 가장이 됐어요. 사실 가장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신우도 그때 성인이었고 시아버님께서 공무활동 중에 순직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상조회가 인정돼서 아버님의 연금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 장남이 세상의 하늘이고 태양이다. 우리 장남이 언제나 최고고 우리 아들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언제나 옳다. 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아들 밥 굶고 다니까 항상 전전긍긍해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아주 죽을 병에 걸린 것 마냥 난리가 나셨던 분이셨죠. 남편은 아주 떠받들듯이 하십니다. 신우에게는 신우와 띠동갑인 아주버님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정말이지 나이만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고 띠동갑 차이라 시어머니도 남편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세기의 사랑을 하는 것 마냥 하더니 애부터 덜컥 갖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결혼식은 여지껏 못 올리고 지금껏 살고 있네요. 아주버님은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랑 만날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빚이 더 많은 사업이었어요. 그래도 신우랑 결혼을 할 당시는 나름 사업이 풀리고 있던 때라 둘이 신혼집을 구해서 살았어요. 신우는 우리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안 냈지만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그 흔한 내복조차 사준 적 없었어요. 조카 첫 돌잔치에서는 자기 친구들을 소개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낸 축의금을 우리에게 주기는커녕 날름 자기가 할 정도로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형편에 애들은 뭘 그리 줄줄이 낳았는지 신우한테 딸린 애만 셋이었어요. 신우가 셋째 임신했을 때 아주버님 사업이 망했고 그나마 있던 집이고 뭐고 홀랑 다 날려버리곤 홀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말이 좋아 어머님을 모신다는 거지 그냥 어머님 집에서 얹혀 사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둘째 신우랑 같이 손주들 육아 분담을 해야 됐고요. 저와 남편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신우 남편 사업이 망하고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과정에서 둘 사이도 만만치 않게 싸웠나 봐요. 신우는 남편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시시콜콜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눈물 콧물 쏙 뺐었어요. 남편은 새벽에도 그걸 다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하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죠. 문제는 금전적인 것도 남편에게 많이 의지한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남에게 원래 의존도가 높으신 분이었고 신우도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지니 제 남편한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남편을 신우랑 시어머니랑 같이 나눠 가진 거였죠. 아주버님은 남편 지인의 소개로 시골에 있는 농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인수 과정에서도 남편이 또 도와줬어요. 저한테 일절 상의도 없이 대출을 내서 도와준 거였더라고요.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저희에게 갚겠다곤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농장을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가져다 준 돈은 일절 없었어요. 그 대출 빚도 우리가 다 갚았었네요. 정말 우리 부부싸움의 원인 90%는 신우와 시댁 때문이었어요. 어김없이 신우 때문에 남편과 싸운 날이었어요. 당신이 버는 족족 시댁에 다 가져다 주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살림하고 돈 모아. 혼자 있는 우리 엄마 지금 동생 내가 모시고 있잖아. 그런데 장남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보태는 게 당연한 거지. 시댁에 줄줄 새는 돈 때문에 우리도 항상 돈이 모자라. 그래서 나 애 낳고 제대로 조리도 못하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일 나가고 있잖아.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염증도 생겼어. 그러게 누가 일하라고 했어? 당신이 일하러 나가겠다고 했잖아. 우리가 좀 더 아끼면서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당신이 돈 욕심 부린다고 일 나가놓고 왜 나한테 그 탓을 하고 있어? 내가 돈 당장 안 벌면 애 분유값도 없는 상황이야. 그건 당신이 분유를 먹이려고 하니 돈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여간에 세상 만사가 다 트집이지.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말이 통하지가 않았죠. 결혼 전에는 몰랐던 모습들이었어요. 그저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에 결혼을 한 건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나니 세상 이런 마마보이가 없었어요. 마마보이뿐만 아니라 그냥 시댁의 기둥이더라고요. 저는 시댁의 가장을 뺏어간 파렴치한 며느리였고요.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께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오냐오냐 키운 탓에 집안 살림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몰랐고 집안일이나 육아도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그나마 아들이라 그런지 아들이 좀 크니깐 아들과 잘 놀아주긴 했어요. 같이 목욕도 가고 축구공으로 놀아주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런 모습에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싸움의 원인이 남편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댁의 원인이었으니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 부부 사이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부재가 컸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주 싸울 거면 차라리 더 빨리 이혼을 선택할 걸 그랬어요.
신우에게 자꾸 돈이 들어가니 신우 얘기만 나오면 자연스레 돈 문제도 같이 나오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그걸 듣고 자란 영향이 꽤 컸거든요. 일찍이 대학도 자신의 성적에 장학금을 다 줄 수 있는 대학을 골라서 간 거였어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선택한 걸 보면 돈 문제로 부담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에게는 아빠가 있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하며 버티고 살아온 세월이 32년이네요. 하지만 저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우리 아들 결혼식 후 터졌어요. 결혼 생각이 없다던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시모도 손자의 결혼식을 기다려왔던 터라 얼굴을 보자고 성화였어요. 그래서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같이 인사드리러 갔었죠. 신우는 정말 대놓고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며느리가 손에 쥐고 온 선물부터 꺼내봤어요. 소고기 사왔구나. 특수부위랑 같이 사오지 말고 그냥 등심만 사오지. 소고기 세트 선물로 챙겨간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핀잔해주기에 제가 화들짝 놀라서 맞받아쳤어요. 아가씨, 선물 받을 때는 고맙다는 인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며느리 될 아이 보기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러자 신우는 그냥 하는 말인데 왜 사람 면박을 주고 그래요? 벌써부터 며느리 챙기기 들어가는 거예요? 새언니, 여기도 새언니 시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더 대꾸하고 싶었지만 며느리 될 아이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의 눈과 마주치니 며느리는 제게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물론 제 아들은 그런 고모의 태도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요. 아들과 며느라이가 간 뒤 신우가 저와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애라며. 부모 없이 큰 애를 뭘 믿고 덥석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그 말에 제가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아가씨, 부모 없이 자란 게 죄입니까? 말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며느리 될 아이 댐댐이 보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는 새언니,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 괜히 마음 조급해진 거 아니고요. 그런 마음에 사람 제대로 못 보고 결혼부터 무턱대고 진행시키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나 데리고 와도 그냥 시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각 없다던 우리 애가 데려온 여자예요. 괜찮은 사람이니 저희 아들이 결혼 생각이 들었겠죠. 저희가 부모고 부모 될 사람이 허락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고모는 그저 축하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처구니 없는 신우의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언성이 약간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호통치셨어요. 예, 넌 아무리 그래도 네 신우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하냐. 고모로서 조카 걱정도 못해. 걱정돼서 하는 말에 뭐가 그리 기분이 나빠서 언성이 올라가는 거냐.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 흉을 보는데 기분 안 나쁜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험담을 항상 누군가에게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며느리 함부로 말하는 거 싫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서 말 조심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시댁에 제 기분 나쁜 티를 내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참고 사려니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아 그냥 제 할 말은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행동이야? 여보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버릇이 없는데 예비 며느라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 더 이상 시댁에 앉아있을 기분이 아니라 남편을 두고 먼저 시댁에서 나왔어요. 알고 보니 우리 아들 결혼식이랑 신우 셋째 조카의 결혼식이가 비슷했어요. 저희 남편을 살살 구슬려서 조금이라도 셋째 결혼식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결혼과 겹치면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며느리 부모 없는 거 들먹이면서 반대를 한 거였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 아이인데
저런 염치 없는 인간이 감히 우리 며느리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 이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며느라이의 조부모님과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당연히 조부모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단란하게 상견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신우가 상의도 없이 상견례에 따라왔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아가씨가 상견례는 왜 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 상견례인데 당연히 고모가 참석해야죠. 며느라이는 조부모님 두 분만 모시고 오는데 우리도 쪽수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돌려보내기라도 하게요? 뭘 그렇게 따져요? 상견례 자리가 뭐 대단하다고. 아가씨는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상견례 식당으로 획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재빨리 신우와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갔고요. 하는 수 없이 저도 같이 들어갔네요. 신우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가 며느리의 조부모님과 이야기가 오갈 때도 먹느라 참 바빴어요. 이것저것 무엇을 그리 시켜대는지 종업원을 부르는 벨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음식에 대한 맛평가를 하며 시종일관 쩝쩝거리기 바빴어요.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고 정말 애쓰며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공직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돈을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쌓은 덕이 많아서 지인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제 한마디 파워가 상당했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덕이 참 많아 보이세요. 인상도 선해 보이고 저희 손녀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공직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며느리의 조부모님께서는 인사치레로 대답만 계속했고요. 쥐구멍이 있다면 정말 당장 들어가고 싶었어요. 옆에서 시종일관 먹기만 해대는 신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눈치 없이 자기 자랑만 실컷 떠들어대는 남편, 이 환장할 콜라보가 저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결혼할 때 도와줄 돈 없으니 너희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정말 당당하게 도와줄 돈 없다고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매번 아들한테 내가 너보다 선배로서 어쩌고 하며 온갖 거드름은 다 피워놓고 정작 결혼할 때 못 도와준다고 선언한 것이죠. 저도 기대 안 했어요. 그럴 줄 알고 있었고 안 그래도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할까봐 미리 말해주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이제 와서 새삼스레 이런 말 들으니 마음은 상하네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상한 아들은 다시 집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니까 진작에 신혼에 좀 덜 챙기고 우리 재산 좀 증식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에 보태주기라도 했을 텐데 아들 볼 낯이 없어 내가. 허구한 날 시댁에 생활비나 갖다 주고 정작 도와줘야 될 순간에 돈이 없단 말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 지금껏 키워줬으면 결혼 정도는 자기 힘으로 해야지. 부모가 도와주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시 됐어? 당신 신혼의 아들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태줬어? 기억 안 나? 걔네 결혼한다고 1,000,000원씩 보내줬지? 그래놓고 아들 결혼식엔 뭐? 돈이 없어? 그건 큰아버지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애가 하나지만 거긴 애가 셋이잖아. 정말 벽 보고 말해도 이보다는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불렀어요. 정말 도와준 게 없어서 머쓱했는지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니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주변에 난다긴다 하는 지인들이 아주 많다.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면 모두 너네한테 줄게. 아들은 남편의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이 합의가 거짓말하는 것 같냐? 결혼식 축의금 꽤 들어올 거다. 이게 내가 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다는 증거야. 결혼식 축의금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남편은 축의금을 준다고 하며 교장 선생님처럼 주구장창 일장연설을 계속 쉬지 않고 했어요. 정말 있는 생색 없는 생색 오만 상내며 이야기했었죠. 그래도 남편이 축의금이라도 줄 생각이 있으니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정년퇴임을 했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창 아들과 예비며느리가 결혼 준비에 바쁠 때 신우가 예비며느리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 모르게 예비며느리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견례 때 예비며느리에게 명함을 건네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비며느리에게 예단 목록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 예비 조카 며느리 예단할 때 시댁 사람들 것도 다 챙겨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저희는 예단님을 생략하기로 했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 그런 게 어딨어. 결혼해서 대접받으려면 원래 예단 같은 것들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안 챙기면 나중에 뒷말 들어. 조부모님이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셨니? 에휴, 그런 거 원래 부모님이 가르쳐 주거나 해야 되는데 너희 예비 시어머니는 너한테 그런 것도 안 가르쳤다니? 저흰 생략하고 그거 할 돈으로 저희 결혼 준비에나 더 버티라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